정약용의 왕필역학 비판이라는 글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펴낸 책 주역과 차본의 제1권 117에서 12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의 왕필 비판 내용은 지난번에 세 번째 순서에 이어서 물상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상은 포희씨가 괴를 그리고부터 내려온 본래의 괴상을 말하는 것이고, 계사전 상 2장의 효자, 언호 변자야 라는 말씀의 변은 점치는 관리가 시초를 헤아려 한 획을 그린 후에 변화되는 상을 말한다. 문왕이 지은 괴사는 괴 본래의 상으로 점을 친 말씀이며, 주공이 지은 효사는 그 변상을 가지고 점을 친 말씀이다. 왕필은 단사란 한 괴의 체질을 큰 줄기에서 이치를 말한 것이고, 상사란 한 효의 뜻을 각각 변론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설명이다. 6효가 변동하면 각각 하나의 괴를 얻으니, 예컨대 건괴 초부의 잠룡 물룡은 초획 본래의 덕성이 아니라 건괴가 구괴로 변하는 경우의 상이다. 곤괴 초육의 리상 견빙치는 초백 본래의 덕성이 아니라 곤괴가 복괴로 변하는 상이다. 주자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왕필은 주역 양례에서 그 뜻이 진실로 강건함에 상응하다면 하필 건만이 말이겠는가? 효가 참으로 유순함에 부합하다면 하필 곤만을 소라고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는 곧 주역에서 상을 취함이 고래가 없고 단지 시경의 비, 흥이나 맹자의 비유와 같은 것이 될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설괴전을 지은 것이 주역과 무관하게 되고, 계사전의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한다는 말도 또한 쓸데없는 군소리가 될 뿐이다. 살피건대 주자가 왕필을 비판하는 말씀은 엄정하다. 12벽괴가 취하지 않으면 물상이 부합하지 않고, 육효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상이 부합하지 않고, 호체를 활용하지 않으면 물상이 부합하지 않는다. 한대의 순구가의 역설에서는 육효가 변하지 않으니 비록 나머지 여러 방법을 갖추었으나 물상이 부합하지 않는다. 왕필과 한강백 또한 설괴전의 물상을 따르지 않고 노자장자의 현의를 전폭적으로 채용했으므로 주역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모두 폐기되었고, 설괴전의 물상도 또한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역사에서 상을 취한 것은 모두 설괴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괴전을 읽지 않는 것은 곧 역사의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니, 열쇠를 버리고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특히 한나라의 유학자들은 주역을 담론하면서 육효의 변동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용에 다가가서 소를 찾고 닭을 잡고서도 말인가 의심하니 우원하거나 천착할 뿐 하나같이 불합치한 곳으로 빠진다. 그러기에 왕필 같은 자가 나타나서 효가 진실로 유순함에 부합한다면 하필 곤을 우라고 할 것이 무엇이며, 뜻이 진실로 강건함에 부응한다면 하필
건을 말하고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호령하며 설교전을 배격하고 쓰지 않으니 주역은 급기야 망하게 되었다. 이게 정약용 선생의 말씀입니다. 건, 말은 이미 손, 닭으로 변동했는데 아직도 건말을 고집한다면 닭을 붙잡고 말이라 단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왕피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곤, 소는 이미 진용으로 변했는데 아직도 용을 소라고 우기는 것이 아닌가. 감, 돼지는 이미 태, 양으로 변동했는데 돼지를 버리고 양을 담론한다고 성내고 리, 꿩은 이미 간, 개로 변동했는데 꿩을 버리고 개를 담론한다고 개탄한다. 이것이 왕필의 이론, 즉 효변론을 폐기한 왕필의 이론이 제기된 까닭이다. 근본 문제는 왕필이 효변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호체와 효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살피건대 순구가들과 제가들의 역설에서 호체를 논했는데 왕필이 불쑥 나타나서 그것을 폐기했습니다. 이는 당시 하한과 왕필 등 위진의 현학가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었는데 종회가 주역 무호체설을 지어 한유들을 비난하자 덜 떨어진 왕필이 잽싸게 이를 신복하고 따랐다. 만일 주희가 거듭 밝히지 않았다면 호체설은 거의 잊혀져 사라졌을 것이다. 다만 계사전의 이 구절은 중효의 변동 일반을 말한 것이지 호체만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정약용이 지은 사전소인의 효변표 직설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효가 변하지 않으면 호체의 물상도 역시 모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호체법도 폐기되었다. 시험삼아 논의해보자. 준꾀의 유기가 효변하면 절교가 된다. 따라서 준꾀 하호, 하호라는 건 2획에서 4획 사이를 하호라고 합니다. 하호의 곤우가 절괴 하호의 진용으로 변한다. 주공은 이에 용을 상징으로 말했는데 효변을 모르는 왕피는 우, 소를 말하지 않는다고 괴이하다 여겼으니 급기야 호체를 폐지한 것이 아닌가. 준괴 6.3이 변하면 기재괴가 된다. 따라서 준괴 상호, 상호는 300에서 5획 사이의 영역을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의 간, 견이 기재괴에서는 리, 치로 변한다. 주공은 여전히 치, 꿩을 상징으로 고집할 것이고 왕필은 견, 개를 잃는다고 탄식할 테니 호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호체가 폐지된 것은 효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벽계와 그것의 확장인 50년구의 추이, 설교전의 물상, 호체를 널리 취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은 한대의 9가지 그룹, 9개의 주역 전문 그룹, 이것을 순구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순구가의 역에서도 말한 바 있었으나 효변의 의의는 한대부터 지금까지 끊어져 그림자조차 없어졌다. 이것이 여기 읽힐 수 없게 된 까닭이다. 순구가들은 효변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전을 고집했다. 그러므로 설교회 전에 견강부회하고 천착하여 한 길로 매진했으나 효사와는 합치되지 않았다. 오직
효변하지 않는 점사인 괴사에만 합치됨을 알았다. 효변하지 않는 경우의 점사이므로 순구가들은 설괴전이 단사와 교묘히 합치됨을 발견하고 설괴전을 벌일 수 없었다. 반면에 왕필은 효사와 합치되지 않음을 발견했으나 설괴전을 이용하여 그 까닭을 진실로 공부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죄를 묻는다면 그들이 효변을 몰랐던 탓이다. 주역에 이르러 효변의 법을 통달하지 못하면 한 권 주역책의 64궤와 384효가 빠짐없이 모두 어긋나고 배반된다. 음을 양이라 인식하고 양을 음이라 인식하는 등 한 개의 효도, 괴리와 배반을 모면하는 유행조차 있을 수 없다. 주역의 경우에도 득실과 명암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식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